감동사연 한국 교사의 반란. 2025년 9월 대한민국 교육을 바꾼 30일간의 혁명. 2025년 9월 1일 오전 8시 전국 초중, 고등학교 앞에서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교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지켜주세요. 교사도 사람입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들이었다. 이날 전국 1만 2천여 개, 학교 중 8천여 개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동시에 교권 보호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 참여 교사 수는 무려 15만 명에 달했다.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교사 집단 행동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존엄성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고 있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15년간 교편을 잡아온 김민수 42 교사의 말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닥터를 일부, 무너진 교권, 고통받는 교사들. 2024년부터 한국 교육계에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역설적으로 교사들의 교육권과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아동학대 처벌법의 과도한 적용이었다.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 접촉만 있어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대처했는데 그것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어요. 경찰 조사받고 징계위원회 열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박지영 35씨의 증언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3,077건에 달했다. 그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87건, 불과 2.7%에 불과했다. 나머지 97.1%는 무혐의 또는 기각되었지만 신고당한 교사들은 수개월간 조사를 받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더 심각한 것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이나 행동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고 심지어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밤낮 없이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벽 2시에 학부모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 성적이 왜 이래요?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최수진 38씨의 경험담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2024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사의 68.3%가 우울증 증상을 경험했고 32.7%는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23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전년도 11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따르기 2부 서희초 교사 사건의 재현 202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교육계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이하늘 26 교사가 학교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하늘 교사는 교직 경력 2년 차의 열정적인 젊은 교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4개월간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롱과 민원에 시달려왔다. 문제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을 때린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교사는 가해 학생을 훈육하고 피해 학생을 돌봤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ADHD가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혼냈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후 4개월간 이 학부모는 교육청, 교육부, 심지어 청와대 국민신문계까지 민원을 넣었다. 또한 이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사과하세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 인생을 망쳤어요. 교사 자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의 문자가 매일 수십 통씩 왔다. 이 교사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교사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교사를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교사도 사람입니다. 교사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후배 교사들은 저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국의 교사들과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SNS에는 잠시라 교사도 사람이다. 당 교권보호 해시태그가 1위를 차지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권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단 3일 만에 50만 명이 동의했다. 3부 전국교사비상대책위원회의 결성이안을 교사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8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3만 명의 교사들이 모여 추모 집회를 열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나도 매일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며 울먹였다. 이날 집회에서 전국교사비상대책위원회 이하 교사비대위가 결성되었다. 위원장으로는 25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인 정민호 52교사가 선출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정민호 위원장의 선언이었다. 교사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 교권보호법 즉각 제정. 2. 아동학대처벌법의 교육 현장 적용 기준 명확화. 3. 악의적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시스템 구축. 4. 교사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확대. 5. 학생 생활지도 권한 명문화 정부에는 9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교사들이 동시에 집단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4부 9월 1일 역사적인 집단 행동 정부는 교사비대위의 요구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구체적인 대책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교사비대위는 예고대로 9월 1일 전국 동시 집단 행동을 결행했다. 전국 1만 2천여 개 학교 중 8천여 개 학교에서 15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교사들은 수업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대신 등교 시간 2시간 전부터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교권 보호 촉구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에는 교실로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쳤다. 우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집회를 주도한 김영희 45 교사의 말이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다.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집회 현장에 나와 응원했다. 선생님들이 힘들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통받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두 자녀를 둔 학부모 이정숙 41 씨의 말이다. 언론들도 이번 집단 행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의 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역사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다. 고 CNN, BBC 등이 보도했다. 다가그룹을 5부 정부의 대응과 사회적 논쟁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자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9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교사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담화였다. 그는 교육부의 특별 TF를 구성해 2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논쟁이 뜨거웠다. 일부에서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비판도 있었다. 교사들도 이해하지만 학생 인권도 중요하다. 교권만 강조하다가 학생 인권이 후퇴하면 안 된다. 학생 인권단체의 우려였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 여론은 교사들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3.2%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이 정당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지지가 높았다. 20, 30대의 82.1%가 교사들을 지지했다. 저도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봤어요.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정말 심하게 구는 걸 직접 목격했죠. 28세 직장인 박성민 씨의 말이다. 6부 교육부 특별 TF의 대책 발표 9월 15일 교육부 특별 TF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교권보호, 사법 제정 추진, 교원지휘법 개정, 아동학대 처벌법 교육 현장 적용, 특례 조항 신설, 교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악의적 민원 처벌법 제정. T. 학생 생활지도 권한 명문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 생활지도 매뉴얼 전면 개정. 3. 악의적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교육청별 교권보호센터 설치. 악의적 민원 시 법적 대응 지원. 민원 건수 제한. 동일 사안 3회 이상 민원 제기 시 처리 거부 가능. 3화 교사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전국교사 전용 심리상담센터 100곳 설치. 교사 심리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위기교사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 택오.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명예훼손 시 가중처벌, 학부모의 교권 침해 시 학생 전학 조치 가능. 이 대책 발표에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가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민호 교사비대위 위원장의 입장 발표였다. 75. 국회의 신속한 입법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국회도 빠르게 움직였다. 여야가 교권 보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9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9월 25일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287명 중 2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렇게 빠른 입법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보통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불과 10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교사들의 고통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교육위원장의 설명이었다. 새로 제정된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지휘법 개정.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 처벌법. 특례 조항.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예, 위험 상황에서의 제지 등, 예외 인정 교원보호 특별법, 교사에 대한 폭언, 협박, 명예훼손 등 가중처벌, 악의적 민원 제기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악의적 민원 처벌법, 같은 사안으로 3회 이상 민원 제기 시 업무방해죄 적용, 교사 개인 연락처로 반복적 연락 시 처벌, 스토킹 처벌법 준용. 8부. 변화하는 교육 현장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사들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수연 33 씨의 말이다. 실제로 법 시행 후 악의적 민원은 크게 줄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교사 대상 민원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도 대폭 줄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학부모들도 변화했다.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 아이 편만 들었는데
이제는 선생님 말씀도 경청하게 됐어요. 선생님들도 정말 힘들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서울의 한 학부모 최민정 30부 씨의 말이다. 교사들의 정신건강도 개선되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11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 교사들의 우울증 증상이 68.3%에서 42.1%로 크게 감소했다. 법적 보호가 생기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학교 가는 것도 덜 두렵습니다. 경기도 한 중학교 교사 이준호 38 씨의 소감이다. 달의 고부를 구부 국제사회의 주목 한국 교사들의 집단 행동과 그에 따른 법 제정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교육 선진국들이 한국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교사들의 권리 침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례는 교사 권리 보호의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영국 교원노조 대표의 평가였다. 10월 15일 유네스코는 한국을 2025년 교사 지위 향상 우수 사례 국가로 선정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훌륭한 사례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치사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교권 보호 모델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로 했다. 11월에는 국제교권보호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해 30개국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감르사츠가런데레 10부 새로운 교육 문화의 정착법 시행 3개월 후인 12월 교육 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교사들은 다시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학부모들은 교사를 신뢰하고 협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혜자는 학생들이었다. 선생님들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수업도 더 재미있어졌고요.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박지훈 14 군의 말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업 만족도도 높아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전년 대비 23% 상승했다. 교사들의 사기도 크게 올랐다. 교원 임용시험 지원율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고 교사 퇴직률은 38% 감소했다. 이제 다시 교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교대 4학년 학생 김혜진 20씨의 말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정민호 전 교사비대위 위원장의 말이다. 구식트 샵곡도 에필로그 계속되는 변화와 희망 2026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전국의 학교에는 활기가 넘쳤다. 교사들은 자신감 있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학생들은 즐겁게 배웠다. 학부모들은 교사를 신뢰하며 협력했다. 이한을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7개월이 지났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죽음이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한을 선생님, 이제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녀가 근무했던 학교 동료 교사들은 매달 그녀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2022년 9월 1일 교권 보호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날은 2025년 9월 1일 역사적인 교사 집단 행동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첫 번째, 교권 보호의 날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5만 명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석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였다. 2027년 현재 한국의 교육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3위로 올라섰다. 교사들의 사기는 높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향상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에 교육 존중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2025년 9월은 대한민국 교육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의 용기와 헌신이 지금의 변화를 만들었어요. 정민호 씨는 지금 교육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계속해서 교사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 한국 교사들의 2025년 9월 혁명은 단순히 법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교육 문화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타르타보 부록 1. 각 지역별 교사 집단의 행동 현황 서울특별시 총 512개 학교 중 487개 학교 82.3% 참여 서울시 교사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참여율이 95%에 달했다. 이는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과 그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강남 학부모들의 교육 요구 수준이 정말 높아요. 하루에 10통 넘는 전화를 받는 일도 다반사죠.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미경 41씨의 증언이다. 부산 관격시 총 380개 학교 중 278개 학교 87.7% 참여 부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부산 교사들은 특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부산교사 비상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체계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대구 관격시 총 280개 학교 중 201개 학교 70.3% 참여 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참여한 교사들의 결속력은 매우 강했다. 대구 교사들은 침묵 시위라는 독특한 방식을 택했다. 말없이 피켓만 들고 서 있는 방식이었다. 인천 관격시 총 267개 학교 중 189개 학교 70.8% 참여 인천 교사들은 항공기 소음 문제로 인한 추가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수업 중에 비행기 소음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을 혼낸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라는 독특한 사례도 있었다. 광주 관격시 총 192개 학교 중 156개 학교 81.3% 참여 광주는 교사들의 연대의식이 특히 강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광주 교사들은 교육 민주화를 외치며 집회에 참여했다. 대전 관격시 총 248개 학교 중 184개 학교 73.88% 참여 대전은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많아 교사들의 부담이 컸다. 영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하늘을 찌르니까 더 힘들어요. 라는 증언이 많았다. 울산 관격시 총 154개 학교 중 115개 학교 81.2% 참여 울산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 특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고소득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가 교사들을 힘들게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총 14개 학교 중 39개 학교 83.0% 참여 세종시는 신도시라는 특성상 젊은 학부모들이 많다. 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사들의 부담도 컸다. 경기도 총 2,187의 학교 중 1,102개 학교 75.1% 참여 경기도는 절대 참여 교사 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지역의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강원도 총 379개 학교 중 233개 학교 61.7% 참여 강원도는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농촌과 산촌 지역이 많아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청북도 총 412개 학교 중 218개 학교 67.5% 참여 충북도 교사들은 특히 교육 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시설이 낙후된 학교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충청남도 총 487개 학교 중 351개 학교 65.9%, 참여 충남은 천안, 아산 등 수도권 접경 지역의 참여율이 높았고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라북도 총 481개 학교 중 298개 학교 72.3%, 참여 전북 교사들은 지역 교육의 위기 상황을 함께 호소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증가와 교사 정원 감축 문제도 제기했다. 전라남도 총 456개 학교 중 316개 학교 68.4%, 참여 전남은 섬 지역 교사들의 애로사항이 특히 부각되었다. 섬에서 근무하는 것도 힘든데 본토 학부모들과 비교당하면서 민원까지 받으니 정말 힘들다는 증언이 많았다. 경상북도 총 582개 학교 중 368개 학교 67.6%, 참여 경북은 포항, 구미 등 공업도시와 안동, 경주 등 전통도시 간의 참여율 차이가 컸다. 공업도시 지역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경상남도 총 634개 학교 중 445개 학교 73.2%, 참여 경남은 창원, 김해 등 수도권 접경 지역과 통영, 거제 등 섬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평균적인 참여율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총 809개 학교 중 71개 학교 71.8%, 참여 제주도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관광지라는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고 이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가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부록 T 주요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 김교육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번 교사 집단 행동은 한국 교육사에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교사들의 인권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사들의 단결력과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박영우 고려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교권과 학생 인권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우리 사회가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분석 연세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학생들의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개선된다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정정책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급격히 하락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지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최연장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일하며 이렇게 교사들이 당열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집단 행동은 교사들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다르디세를 부록 3. 해외 언론의 반응. CNN 한국 교사들의 집단 행동. 교육계 지각 변동 예고. 미국 CNN은 한국의 15만 교사가 동시에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는 한국 사회가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BBC 한국의 교사들 존엄성 회복 위해 거리로. 영국 BBC는 한국 교사들이 자신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역사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다며 이는 전 세계 교육계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르몽드 한국 교육 시스템의 균열, 교사들의 반란으로 드러나.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과도한 교육열이 역설적으로 교사들을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번 사건이 한국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FAZ 한국 교사들의 집단 행동, 독일에서도 시사하는 바 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 FAZ는 독일에서도 교사들의 권위가 예전만 못하다며 한국의 사례를 통해 교사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아이사 히신문. 한국 교사 문제, 일본도 남의 일 아니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서도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한국의 교권보호법 제정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다르리 감대랑담 부록 4. 1년 후 추적 보고서 2026년 9월 1일 기준 변화상 1. 교사 만족도 조사. 직업 만족도 3.2%, 67.8% 상승. 스트레스 수준 73.1%, 41.3% 감소. 직업 지속 의향 45.6%, 78.4% 상승. 7. 학생 학업 성취도. 전국 단위 평가 평균 점수 3.2점, 3.7점, 0.5점 상승. 학생 수업 만족도 65.4%, 78.9% 상승. 학교 폭력 발생률 2.3%, 1.1% 감소. 3. 학부모 인식 변화. 교사 신뢰도 42.1%, 71.6% 상승. 학교 협조 의향 51.3%, 82.4% 상승. 민원 제기 빈도 월 평균 2.4회, 0.7회 감소. 4. 교육 행정 변화. 교사 대상 민원 전년 대비 72% 감소.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81% 감소. 교권 침해 사건 전년 대비 67% 감소. 사회적 변화. 교사 직업 선호도 17위, 7위 상승. 교대 사범대 지원율 전년 대비 52% 상승. 교사 퇴직률 전년 대비 43% 감소. 카메라맨인 부록 5. 미래 전망과 과제 향후 5년 계획 2020년 30 1. 법적 기반 강화 교권보호법 시행령 세부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완료 교권 침해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2. 교육 문화 개선 전국 단위 교육 존중 문화 캠페인 실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교사 학부모 소통 채널 다양화 3. 교사 역량 강화 교사 대상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생활지도 전문성 향상 연수 확대 교권보호 매뉴얼 고도화 4. 국제 협력 확산 교권보호 국제 네트워크 구축 선진국과의 교육정책 교류 확대 유네스코 교사지위 향상 프로젝트 주도 잠재적 위험 요소 1. 법 집행의 일관성 지역별, 학교별로 법 적용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학생 인권과의 균형 교권 보호가 지나쳐 학생 인권이 후퇴할 위험성도 있다. 양자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3. 사회적 피로감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시작 2025년 9월의 교사 집단 행동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외침이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25년 9월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교육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하늘 교사를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고통받았던 모든 교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이 희망이다 라는 말이 다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르가르렛고 특별기고 이하늘 교사의 동료 증언 김선영 교사, 이하늘 교사의 동료 같은 학교 2학년 담임. 이하늘 선생님과 저는 신규 교사 때부터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이 강했죠.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후 그녀가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침울해졌어요. 특히 그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던 날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차별했다. 사과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그날 하늘이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고 있었어요. 선영아, 나 정말 잘못한 거 없지? 그냥 아이들끼리 싸우니까 말린 것뿐인데. 그녀가 저에게 수없이 물었던 말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당연히 잘못 없어. 네가 한 일이 정상이야. 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의 상처는 깊어만 갔어요. 마지막으로 본 날도 기억해요. 그날 아침 그녀가 고마웠어. 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그냥 인사인 줄 알았어요. 설마 그게 마지막 인사일 줄은. 하늘이의 죽음 이후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사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조심스러워요. 아이가 다쳐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고 훈육도 제대로 할 수 없죠. 하지만 이번 교권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하늘이가 하늘에서 이 모든 변화를 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희는 더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인터뷰, 변화된 인식, 서울 강남구 학부모 박지연 42, 씨.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예전에는 문제 학부모였어요. 아이 성적이 안 좋으면 선생님 탓,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면 선생님 탓, 심지어 아이가 짜증내면서 집에 와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댔던가 하며 따져들었죠. 그런데 이번 이한을 선생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을까 싶어서 잠도 못 잤어요. 우리 아이 다민 선생님께 정중히 사과드렸어요. 그동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다고, 앞으로는 선생님을 신뢰하고 협조하겠다고요.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울먹이시더라고요. 학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이에게도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분이야. 선생님을 존경하고 감사해야 해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선생님 욕하기가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제재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선생님도 사람이에요. 라고요. 옐르라베로버보메룰 학생 인터뷰. 교실 분위기의 변화. 서울 송파구 중학교 3학년 이준석 10억. 군. 솔직히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무서워하시는 게 보였어요. 저희가 뭔가 잘못해도 제대로 혼내지 못하시고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고 나서 선생님들이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더 당당하시고 저희한테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주셔야 저희도 뭐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반에 말 안 듣는 애가 몇 명 있었는데 예전에는 선생님이 손을 못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선을 그어주시니까 그 애들도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수업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어요. 선생님이 자신 있게 수업하시니까 저희도 더 집중하게 되고 질문도 더 많이 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하세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엄마한테 말해 라고 하셨는데 완전히 달라졌죠. 체르 람본렘 교육부 장관의 성찰, 김학습 교육부 장관 2025년 9월 당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이한을 선생님의 유서를 읽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짧은 글 속에 담긴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학생 인권만 강조하면서 교사의 인권은 소홀히 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할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놓쳤던 거죠. 특별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할 때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얼마나 간절히 되찾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법이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교육 환경이었구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늘 선생님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교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차라라그라블 에필로그 5년 후 2030년 가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이 한창이다. 1학년 담임인 박세롬 28. 교사는 활기찬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친구들, 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볼까요? 강아지, 고양이, 가방. 아이들의 밝은 대답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진다. 박세롬 교사는 5년 전인 2025년에 교대에 입학했다. 바로 교사 집단 행동이 일어났던 그 해였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의 미래를 걱정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변화를 보고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때 교사들이 보여준 용기와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고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녀의 교실에는 10명의 아이들이 있다. 모두 밝은 표정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선생님을 신뢰하고 협조한다. 5년 전 그 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교육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이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박세롬 교사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학부모가 보낸 감사 편지였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이를 통해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박세롬 교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그 교사들이 꿈꾸었던 교육 환경이구나 싶었다. 교무실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다. 2025년 9월 1일 교사 집단 행동 당시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하늘 교사를 추모하는 작은 명패가 있었다. 이하늘 선생님, 1990 25. 대한민국 교육을 바꾼 영웅. 5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과 교훈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었다. 교사가 다시 존경받는 직업이 되었다.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배우게 되었다. 2025년 9월의 30일간의 혁명은 끝났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변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